자, 고소 취소입니다. 자,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누가 취소합니까? 고소권자가 취소하는 거예요. 고소권자 따로 있고 취소권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 취소는 고소한 자가 취소하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고유의 고소권자 또는 대리권자가 고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올라가 보죠. 고소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고, 자,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도 처벌 의사 표시 철회할 수 있잖아요. 이 철회할 때 고소 취소 관련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관련 조문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의 고소권자나 대리권자가 할 수 있는데, 조문 우리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취소할 때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표시 대리설 말씀드렸어요. 표시 대리설, 대리권만 있을 뿐이지 결정권은 없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2번 가보죠. 동그라미 2번. 자, 고소권자가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를 했을 때 고소권자는 대리인의 고소를 취소할 수 있죠. 왜요? 이 사람은 고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유권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권자는 대리인 고소를 취소할 수가 있지만, 이 대리인은 고유권이 아닌 대리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취소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이상 고소권자가 한 고소를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대리인은 대리권만 갖고 있는데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 변호사는 포괄적 대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이것이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자, 판례입니다. 자, 폭행죄는 형법 시간에 배우는데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일단 폭행을 당했다면 고소하겠죠. 고소해서 뭐 조사받거나 뭐 재판받거나 하는 과정이 있겠죠. 자, 근데 합의를 보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즉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다. 왜? 합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의사 불벌죄의 대표적인 죄는 폭행죄가 됩니다. 이때 처벌을 원치 않는, 원치 않는 의사표시는, 자,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해자가 나중에 사망했어요. 즉 고소를 하고 사망을 했는데 그 상속인이 그 피해자를 대신해서 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안 된다. 왜? 대리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해자가 사망을 했어요.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사망을 했는데 그 부친이란 사람이 돈을 받고 그 죽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가 이미 했던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왜?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도 한번 가보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맨 끝에, 자,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성년자 갑 자식입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 성년자 갑은 상해를 당했네요. 상해를 당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내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의사 표시했다 할지라도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 왜? 대리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됐나요? 자, 또 최신 판례 나왔습니다. 자, 이 판례가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아직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별표를 박아두시고요. 자,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성년 후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논리로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밑에 그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권의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달리 보아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이때 법원의 허가를 맡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성년 후견인은 지금까지 배운 논리대로 대리권자이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를 대신 행사할 수가 없는데, 만약 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허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단 말이죠.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밑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유는 잠시 이따 보시도록 하고요. 이유는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이쪽이다 이거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자,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에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갑을 들이받게 되고 이 갑이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불명이 됐는데요. 이 의식불명인 갑에 대해서 성년 후견이 게시가 되었고, 그 성년 후견인으로 그 배우자인 을이 선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죠. 즉 남편은 사고당해서 의식불명 상태로 생사를 오가는데 배우자가 옆에서 돈 받고 돈을 세고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방금 배운 논리대로 법정 대리인에 불과한 성년 후견인은 그 의사표시를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허용하게 되면 법의 문헌에 반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 후견인인 을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논리죠. 자, 그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 이유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유는 출제 가능성이 좀 별로 없으니까요. 자, 쭉 읽어보시고요. 자, 볼게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나와 있는데, 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피해자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반의사 불벌죄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그 처벌 여부는 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지 제3자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법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누가 해야 된다? 그쵸? 피해자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진실된 의사가 기인하여 이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는 일신전속적이다. 그래서 상속이 안 됩니다. 상속이 안 되고 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성년 후견인인 의사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신해서 후견인이 대리해서 합의를 해줬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소추 조건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양형인자로서 족하다. 즉 형을 깎아주는 거지 소추하고 말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소추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형인자로서 고려할 뿐이다, 이렇게 보았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색깔을 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인, 부친, 후견인, 여기도 후견이 나와 있죠. 그리고 아버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예외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변호사는 포괄적 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여기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변호사는 대리해서 그 의사표시를 처리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시험에 최근에도 곧잘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취소식입니다. 자, 232조 1항 아주 출제가 잘 되죠. 체크하시고. 자, 고소는 제1심입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선고 전까지 동그라미 치시고
아주 출제가 잘 되니까요. 색깔 칠해 드릴게요. 자, 선고입니다. 확정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재판은 3번 하죠. 그래서 3심제를 취하고 있는데 먼저 1심, 그리고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2심 재판이 열리고요. 2심 재판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데요. 대법원이 이제 3심제의 끝장판이죠. 자, 여기서 1심과 2심을 이렇게 끊어버리면 1심과 2심에서는 사실관계만 다툽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심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2심이 확정되면 사실관계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해버리면 대법원은 이 사실심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법률심입니다. 법률 관계만 다툽니다. 그래서 하급심이 이 법률을 제대로 잘 지켜서 재판을 했는가, 법적인 관계만 다투기 때문에 3심은 법률심이라 하죠. 자, 고소는요. 고소 취소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다? 1심입니다. 1심. 2심이 아니고 1심.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고소 취소 여부를 확정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를 할 수가 있고 2심에서는 취소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요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문제의 지문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가 아니라 이것을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틀려요. 사실심이 아니라 1심입니다. 1심 판결 확정이 아니고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취소하고 고소하고 취소하고 고소하고 취소하면 그 고소권자의 의사의 이 판결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고소 환자의 그 심리에 재판부가 놀아나면 안 되기 때문에요. 한번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망은 1항과 2항은 친고죄였고 사망은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이것이 반의사 불벌죄죠. 자, 반의사 불벌죄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1항과 2항을 준용하겠다. 그 말은 역시 이 철회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고 한번 철회를 했다면 다시 고소하거나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1심 판결 선고 전이라 했을 때 고소는 친고죄 고소를 말하고요. 비친고죄야 뭐 이런 제한을 받지 않죠. 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 했기 때문에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 난 이후에는 고소 취소가 안 됩니다. 자, 여기도 1심 판결 선고 시까지라고 했는데 이 시까지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판결 선고 전까지를 말하죠. 따라서 그 후에는 효력이 없고요. 여기서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 밑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판결 선고된 후에 화해를 하고 의사표시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를 할 수가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항소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2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심을 항소심, 3심을 상고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심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밑에 판결 요지도 세 번째 줄이죠. 항소심 밑줄 X. 항소심에서 이르러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은 없다. 그래서 그때는 뭐 공소기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실제 판결로 나아가서 유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도 똑같아요. 항소심 밑줄 X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설령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항소심을 1심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심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취소, 철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심이 이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공소를 기각하였으면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죠. 위법이 있다. 그래서 공소 기각할 것이 아니라 역시 위에 있는 판례와 마찬가지로 실질 판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또 보시면 이건 어때요? 요 판례. 자, 1심 판결을 1심 상소심에서 법률 위반을 이유로 1심 공소 판결을 파기하고, 자, 잘 봐요.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상소심에서 파기했어요. 그리고 돌려보냈다.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다시 1심에서 다시 절차가 다시 재개되고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1심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이 1심 재판이 선고되기 전에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자, 봐요. 여기가 1심이고 2심이고 3심이잖아요. 그치? 자,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파기 환송시켰어, 이렇게. 그래서 1심으로 다시 돌아왔어. 1심으로 다시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1심에서 다시 재판 절차가 진행된 거야. 여기서 고소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있다니까. 그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 고소 취소의 제한 사유가 되는 1심 판결 상고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뭐다? 이때는 고소 취소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고소 취소가 가능하다. 고소 취소를 했다면 무슨 판결한다? 공소기각 판결한다. 고소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환송된 후에 다시 1심으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이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판결로서 공소기각한다. 줄여서 공소기각 판결 때린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또 볼게요. 재심 청구 가부인데 이거 여기서 될까 안 될까? 응? 자, 재심 뭐예요? 자, 봐요. 자, 1심이에요. 올라갔어요. 2심이에요. 올라갔어요. 3심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어요. 여기서 유죄 확정 판결 났다고요. 확정 판결 났다고요. 근데 이 확정 판결이 났는데 이게 잘못된 판결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서 이 판결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러면 이 판결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1심, 2심, 3심이 다시 시작되는 거야. 봐봐. 한 번 다 했지? 1심, 2심, 3심 다 한 번 했지? 다 처음 한 번, 두 번, 세 번 다 했는데 이게 잘못된 판결이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일로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서 재심할 때 재심이 다시 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그치?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재판할 때 여기 1심에서 재심한 여기 1심에서 고소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할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여기서 상소심에서 빠꾸돼서 다시 돌아온 거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재심에서 다시 일로 돌아와서 여기서도 다시 고소 취소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봐요. 자, 유죄가 나와서 확정이 됐잖아요, 판결이. 근데 이것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라니까. 중대한 사실 오인이어서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를 했어요.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1심을 다시 하는 거야. 그랬을 때는 자, 밑에 그때는 밑에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회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한 문제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재심 청구했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돼요.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 다음도 봐야 돼. 그 다음도. 자, 그러나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를 안 했어요. 재심 청구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대신 뭘 했다? 항소권 회복 청구를 했다. 항소권이래잖아. 항소권. 이게 1심이 아니잖아요. 다시
자, 재심을 청구를 안 하고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여 결국 여기다 색깔 칠하세요.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게 항소심 1심이 아니잖아요. 2심이지. 그치? 이때는 뭐다? 이때는 취소를 못한다. 됐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1심에 왔다면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지만 항소심으로 가게 되면 취소가 안 된다. 자, 그 다음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가 있는데 둘이 공범이에요. 공범. B가 먼저 체포됐어요. 먼저 체포가 되어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1심 선고가 났어요. 선고 났어요. 자, 1심 선고 난 이후에는 고소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했잖아요. 그치? 자, 두 번째. 이 A는 도망갔어요. 도주를 했다. B가 체포당할 때 얘는 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했어 못했어? 공소 제기가 안 되죠. 도주했는데. 그쵸? 공소 제기 안 됐으니까 1심 선고 나야 안 나요? 공소 제기가 안 했는데 어떻게 1심 선고가 나요? 안 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소 취소를 할 수 있어 없어요? 물음표 할 수 있어 없어? 응? B는 고소 취소 안 된다 했죠. 얘는 선고 받았기 때문에. 그럼 A는 도주해버렸기 때문에 고소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선고가 안 났으니까 안 되겠네? 하면 안 돼요. 야, 둘이 공범이라 했잖아요. 먼저 잡힌 놈은 고소 취소가 안 되고 안 잡힌 놈은 고소 취소 되나요? 이 형평이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치? 우리 전 시간에 뭘 배웠어요? 전 시간에 뭘 배웠냐고. 고소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배우지 않았어요? 이 고소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는 고소나 고소 취소나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놈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지. 이게 불가분으로 연결됐는데 이게 불가분으로 연결됐는데 개별 판단이 아니잖아요.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나? 공범이면 다 해주면 다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 보시면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났으니까 취소가 안 되잖아요. 취소가 안 되잖아요. 자, 봐요. 뭐 메모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 자, 일부가 있잖아요. 그치? 여기, 그게 누구야? 아까 설명드렸더니 B지, B. B에 대해서 판결이 났잖아요.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필기하세요. 고소 취소가 안 된다고요. 딴 놈은 나나? 이놈은 나. 다른 공범자 A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아, 당연히 안 되지. 야가 안 되는데 야도 안 되는 거지. 그치? 그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거지. 이때 공범은 임의적이나 필요적이나 매한가지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올라가 봐요. 색깔 칠해요. 색깔 칠해요. 후자 세모, 후자 세모, 후자 세모, 후자 세모, 항소심 세모. 아, 색깔 칠하라, 색깔. 여기 색깔. 여기서 항소심 여기 색깔. 그쵸? 그쵸? 여기 색깔. 다른 색깔. 다른 색깔. 되는 거. 그치? 여기 됐지? 다시 제1심 절차 진행된 거 됐지? 그치? 여기도 1심 판결 선고 전이고요. 재심 청구했는데 여기 1심 판결 선고 전. 그치? 여기 색깔 된단 말이야. 재심할 때 여기 색깔 됐어요? 됐어요.